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공자 오빠 이야기 우리 오랜만에 또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다리셨죠? 너무 오랜만에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공자 오빠의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우간님 지음 임대근님이 옮기신 책이에요. 요즘 제가 또 이제 박재희 선생님의 논어를 또 이렇게 이제 알게 돼서 또 박재희 선생님의 강의도 듣고 지금 책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노자의 도덕경 계속 이제 우리 공부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제 삶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또 나누면서 흔들렸던 마음도 다시 잡을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흔들리지 않을까. 그럴 때 이렇게 고전 공부를 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도 하고 또 마음을 다잡아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함께 공자 오빠의 이야기 함께 하면서 힘을 한번 내보시게요. 자, 오늘은 칭찬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르침에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자왈 유교부류 해서 가르치는 것에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이 논어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 공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엮어놔서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공자 선생님한테 아주 쭉 어떤 서생이 하나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서생이 와가지고 선생님을 좀 뵙기를 청하는데 이 몰골을 보니까 진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정내미가 뚝 떨어질 정도로 첫인상도 안 좋고 막 이제 막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고 있고 이제 차림새도 좀 추레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을 맞이한 자공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선생님을 찾아왔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손에는 죽간이라고 하죠. 지금은 우리가 종이에다 글씨를 쓰지만 그때는 종이가 없을 때니까 그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대나무에다가 글씨를 썼단 말이에요. 그 죽간을 이렇게 들고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꺼내면서 이거를 좀 봐달라고 선생님한테 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그를 맞이해서 자세히 알려줬어요. 글도 읽어보고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단하다 하고 이제 공자 선생님이 막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옆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글을 정말 잘 쓰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서생이 선생님한테 막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들어올 때 그 막 불안해서 두려움에 덜덜 떨던 표정하고는 다르게 갈 때는 얼굴빛이 환해져 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죠. 선생님 그렇게 글을 잘 썼습니까? 하면서 얼른 이제 궁금하니까 그 글을 읽어본 거예요. 놓고 간 그 글을. 그러니까 글을 보자마자 아니 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글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 제자들 중에 완전 꼴찌만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자로가 딱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로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나가는 걸 봤던 거예요. 그 서생이 나가는 걸.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저 사람 이렇게 혹시 글을 들고 와서 이렇게 봐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맞다.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전에 그 포시에 있을 때 이렇게 글을 와서 봐달라고 했는데 정말 글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사람의 아버지는
강도였고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내가 자식에게만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쳤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 강도의 아들이 이제 자로의 이야기예요. 강도의 아들이 무슨 좋은 글을 쓸 수가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보냈단 얘기죠. 근데 선생님을 찾아올 때까지는 자로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공한테 물어보는 거죠. 글이 좀 좋아졌더냐 이러니까 응? 선생님이 칭찬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로가 이렇게 딱 보고 아니 조금 더 나아진 게 없네 이러면서 어떻게 선생님이 평가를 하셨냐 칭찬을 할 수가 있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공과 자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자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니들한테 헛것을 가르쳤구나. 내가 니들을 좀 잘못 가르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로한테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네가 처음 나를 찾아올 때 그때를 잊어버렸느냐. 내가 그때 이야기를 좀 해줬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로는 그 서생을 완전 무시했던 거잖아요. 그 강도의 아들이고 그러니 그런 사람이 무슨 글을 쓰면 잘 쓰겠냐 하면서 이제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자공이 있는 데서 너 처음 만날 때 모습을 얘기를 좀 해줬구나. 너는 그때를 잊어버렸냐 하니까 자공이 막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그때 어땠는데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자공이 이제 막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러는데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공한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자 선생님한테는 자공은 완전 사업가잖아요. 장사하는 비즈니스맨이고 사업가고 자로 같은 경우는 완전 동네 건달 이제 조폭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었다. 싸움이나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로를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의 수염은 완전 덥수룩하고 목소리는 거칠기가 그지 없었고 행색은 더 볼만했었다. 몸에는 숫돼지 모양 장식물을 달고 허리에는 장검을 차고 있었으니 말이다. 가장 재미있었던 거는 머리에는 긴 숱하게 깃털을 꼽고 온갖 색깔로 물을 들이고 있었느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이 정말입니까? 자로 사형이 진짜 그때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자로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공자 선생님이 왜 그 얘기를 해줬을까요? 자공과 자로가 그 글을 들고 온 그 서생 강도의 아들을 무시하니까 그때 자로의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자로한테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좀 하자라고 하니까 그깟 공부해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자로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공자 선생님이 설득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설득을 해서 사내대장부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공부를 하면 더 싸움을 해도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막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로가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두 제자를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로한테 물어보죠. 네가 지금 이렇게 큰 성과를 남겼으니 이제 지금은 그 포시에 관리가 되기도 했고 이제 정치를 하는 상황에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네가 큰 성과를 얻었는데 너 나를 따라서 공부를 한 걸 후회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묻고 싶구나. 네가 당초 너의 숨은 능력을 보지 못해? 내가 당초 너의 숨은 능력을 보지 못해 너를 인정하고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겠냐. 그러니까 자로가 당연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번 이치를 생각해 봐라. 방금 나간 그 사람은 비록 강도의 아들이고 수준이 낮지만 그토록 배우기를 좋아하니 마땅히 더욱 격려를 해야만 하느니라. 그런 사람이 성장의 인재가 된다면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그 사람이 비록 강도의 아들이고 되게 아직 잘 못하고 이러지만 그런 사람들을 배우기를 좋아하니까 잘 가르치서 인재가 되면 어떻겠냐.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또 배우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자 선생님의 이야기에 이제 다들 또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자공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대사구를 지내던 시절에 그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을 죽이지 않았던 그 사건을 이제 자공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회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교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그 공감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자가 뿌듯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공이 선생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린 거예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인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듯 합니다. 인성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느끼죠? 내 안에는요,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특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자 선생님이 기특해서 그래 자공아 더 이야기를 좀 네 생각을 더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니까 사람이 총체적인 인성이란 뭘까 생각해보고 공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바로 인성은 신성과 세속적인 악마성,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두 가지를 더한 것입니다. 신성이란 곧 앞으로 발전해 가면서 희망을 주는 밝은 면이고 악마성이란 문제가 가득 찬 위험하고 어두운 면입니다. 만일 악마성을 자극하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반대로 신성을 자극하면 좋은 면, 선한 면을 자극하면 인성 가운데 더욱 적극적이고 밝은 측면이 일어나서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이제 자공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이 자공아, 네가 그렇게 설명을 하니 참으로 기분이 좋구나. 다시 너희에게 한번 물어보마. 사람을 교화할 때 어떻게 하면 그의 밝은 면을 자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어두운 면을 계속 자극하면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는데 밝은 면을 계속 자극하면 어때요? 그 마음이 교화가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자로가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엄지손가락을 잘 쓰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과 잘하는 일을 항상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가장 큰 밝은 면과 잠재력이 자극되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이제 자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화할 때는 밝은 면을 자극해서 좋은 점, 장점을 칭찬해 주면 오히려 그 숨어있던 잠재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자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니네들 말이 맞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로가 딱 선생님의 이야기에 깨달음을 얻고
포시로 가서 그 사람을 그 선생님한테 막 그 죽간을 들고 와서 불안해서 덜덜 떨던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하고 글도 잘 쓰고 하니까 이제 포시에서 이제 그 자로가 그 사람을 이제 문화생으로 제자로 받아들여서 이제 나중에는 관료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이렇게 공자 오빠가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마음을 교화시키는 것은 칭찬이다. 못한다고 자꾸 야단치면 기가 죽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잘한다 하면 진짜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신나서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는 왜 이렇게 이거도 못해 저거도 못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어차피 난 못하니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이 뜻이 우리가 칭찬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좋은 말, 긍정의 말, 잘할 수 있다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공자 선생님의 이야기 여러분 많이 공감되시죠? 일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하는 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자의 가르침 한번 읽어볼까요? 인성은 신성과 악마성의 혼합물이다. 악마성만 보거나 신성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인간의 밝은 면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칭찬과 인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칭찬과 인정은 자신감을 북돋고 잠재력을 최대로 이끌어내게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우리는 근데 이제 누군가의 칭찬과 지지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저 역시도 한동안 제가 유튜브 권태기에 빠져서 슬럼프에 빠져서 촬영을 못했지만 다시 이렇게 하고 있고 도전했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스스로 그런 나를 인정해주고 토닥토닥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모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가끔은 또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기대한 만큼 못 해줬을 때 섭섭함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밖에서 지지와 인정도 해주고 내 안에서 스스로 나를 또 인정하고 그랬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인정하고 또 내가 인정받는 게 좋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칭찬해 주면서 함께 더불어서 숨어있는 잠재력을 꺼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삶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자 오빠의 이야기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